이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스 역할, 그리고 구성 요소인 제너럴, 데이터, 컬럼 스키마,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은 생성한 데이터 소스와 컨트롤 중에 대표적으로 그리드와 바인딩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소스의 역할입니다. 화면 컨트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구성 요소는 제너럴, 데이터, 이벤트, 컬럼 스키마, 그리고 추가하거나 삭제, 위로 올리기, 아래로 내리기, 복사, 붙여넣기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너럴 부분입니다. 데이터 소스 아이디는 코드상의 데이터 소스 아이디입니다. 그리드 타입은 데이터 소스를 바인딩할 컨트롤 타입을 설정합니다. 기본 값은 그리드입니다. 어그리게이트 콜은 합계열 사용 여부이고 그룹 콜은 그룹 소계열 사용 여부입니다. 유저 그룹은 그리드에서 그룹을 설정할 경우 사용자 정의 그룹핑 기능입니다. 이즈 포스트는 포스트 방식 전송 사용 여부입니다. 이제 데이터 쪽입니다.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URL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서비스와 로컬 데이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 서비스는 서버에 정의되어 있는 서비스를 검색하고 가져옵니다. 가져왔을 경우에는 모듈 네임, 서비스 네임, URL 패턴은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파라미터는 데이터 서비스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파라미터를 매핑합니다. 스크립트 작성 버튼을 눌러서 직접 스크립트 작성도 가능합니다. 멀티파이프는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여러 컨트롤에 사용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컬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는 다른 항목은 없어지고 데이터만 남아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는 직접 스키마, 즉 컬럼을 생성하고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컬럼 스키마는 컬럼을 설정하는 곳인데 앞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모델 정보를 읽어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직접 컬럼 추가도 가능합니다. 카드리스트 바인딩될 데이터 소스의 경우에는 아이디 컬럼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벤트는 서비스명이 잘못되거나 오류 발생 시에 호출되는 콜백 함수를 등록합니다. 이제 생성된 데이터 소스를 그리드에 바인딩 해보겠습니다. 그리드에서 속성 중에 데이터 소스에서 아래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면 타이틀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드의 경우에는 컬럼별로 속성을 정해주거나 에디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컬럼 설정을 들어갑니다. 컬럼 설정을 들어갔을 때 주요 속성에 대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타이틀은 그리드에 실제로 보여지는 타이틀명이고 에디트 스킵은 그리드 수정 가능한 행에만 포커스가 설정됩니다. 머지는 그리드의 셀 병합 여부입니다. 푸터는 푸터 영역에 연산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타입은 sum, count, average, max, min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 설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력 포맷입니다. 출력 포맷은 그리드 내에서 컬럼의 포맷, 즉 숫자 포맷인지 날짜 포맷인지 체크박스인지 등의 포맷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는 그리드 컬럼의 에디터, 즉 텍스트 박스인지 코드 피커인지 월 피커인지 등의 에디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 문서 작성 도구, 줄여서 설계 도구인 비즈니스 다큐멘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도구는 메뉴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 문서를 작성하는 툴입니다. 설계 도구를 보기 위해 먼저 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설계 도구 실행은 메뉴, 툴스, 비즈니스 다큐멘트를 클릭하거나 또는 이미지 아이콘 툴바에 비즈니스 다큐멘트를 클릭하거나 선택한 컨트롤 프로퍼티 창의 디자인 서머리, 만약 캔버스의 경우에는 프리 디자인 서머리나 포스트 디자인 서머리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단축키인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계 도구를 실행하지 않고 개발 도구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 서머리 화면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서머리는 DFD 설치 후 처음 실행할 때 보이지는 않으며 메뉴, 툴스, 옵션, IDE 옵션스의 오른쪽 옵션에서 서머리 보기를 체크해야 나타납니다.
툴바를 눌러 설계 도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실행한 화면입니다. 화면은 크게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단은 작성된 페이지명을 검색합니다. 아래는 설계 문서가 작성된 컴포넌트 또는 사용자가 직접 추가한 페이지 목록과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운데 상단은 설계 문서를 편집할 때 사용되는 메뉴 툴바이며 아래 편집 영역에서 선택한 탭이나 개체에 따라서 메뉴 탭 구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에디터 탭을 선택하거나 다이어그램 탭을 선택했을 때의 메뉴 탭 구성이 다르며 에디터 탭에서 표나 그림을 삽입 후 선택했을 때와 다이어그램 탭에서 컨테이너나 그림 또는 도형을 추가하고 도형 사이에 연결선을 삽입 후 선택했을 때 표시되는 메뉴 탭 구성이 다릅니다. 아래는 설계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편집 영역으로 2개의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디터 탭은 기존 파워포인트 설계 문서 중 기능 계유에 작성되는 부분인 텍스트 작성이나 표, 그림을 삽입합니다. 다이어그램 탭은 기존 파워포인트 설계 문서 중 프로세스 흐름도에 작성되는 부분으로 도형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순서도를 작성합니다. 가장 아래는 작업 내역을 저장 또는 취소하는 버튼이 있는 영역입니다. 파일의 저장은 설계 도구가 아닌 개발 도구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야 저장됩니다. 메뉴 툴바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설계자 맞춤 동영상을 참고합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페이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테이블 레이아웃이나 위자드에서 공용 테이블, 즉 매트릭스 테이블을 이용하여 메뉴를 만들었을 때 공용 테이블에 대한 상세 디스크립션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 등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페이지 리스트 영역에서 아래 Add New 앞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는 현재 화면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 화면 설계 레이아웃, 관련 테이블, 테이블 레이아웃, 공용 테이블 레이아웃, 빈 페이지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파워포인트 설계 문서 상단에 있는 부분인 펑션을 제외한 모듈, 컴포넌트, 메뉴 아이디의 경우 개발 도구에서 설정한 값으로 고정됩니다. 만약 이런 항목들의 값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화면 설계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설계 문서를 작성합니다. 설계 문서 작성 완료 후 PDF 파일 또는 워드 파일로 변환하여 개발자에게 지라 등록을 통해 개발 요청을 하는 경우 비즈니스 다큐멘트를 체크하여 자동으로 파일을 첨부하거나 직접 파일을 추가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자 및 개발자를 위한 위자드, 즉 마법사를 이용하여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위자드를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 경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화면을 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자 단계, 즉 설계문서 작성 단계에서는 백엔드 서비스 개발 이전이므로 데이터 입력이나 조회, 수정, 삭제 등의 데이터 처리 작업은 할 수 없고 화면 디자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드를 이용하여 메뉴 개발을 했을 때는 자동으로 생성된 백엔드 서비스로 미리 보기에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드 실행은 메뉴의 파일 뉴 위자드나 이미지 아이콘 툴바의 두 번째 뉴 위자드를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프로젝트 네임, 메뉴 아이디, 메뉴 타이틀, 서버, 모듈은 뉴 프로젝트와 항목이 같고 옵션과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옵션은 C, R, U, D 등 4가지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C는 Create, R은 Read, U는 Update, D는 Delete입니다. 만들 메뉴의 특성에 따라 체크를 합니다. 만약 조회 메뉴의 경우 아래만 체크만 하고 관리 메뉴, 즉 입력, 조회, 삭제, 수정이 되는 메뉴인 경우 모두 체크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소스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서비스, 로컬 테이블, 사용자 정의, 매트릭스 테이블 등의 4가지가 있습니다. 맨 앞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백엔드 서비스 API가 이미 개발되어 있을 경우 선택하고 보통 설계자인 경우는 백엔드 서비스 개발 이전이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발자가 사용합니다. 로컬 테이블은 표준 테이블을 이용하여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거나 기존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을 선택해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유저 디파인은 쿼리 빌더와 유저 디파인 SQL 매니저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쿼리를 만들고 리스트를 생성하여 메뉴를 개발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는 R, 즉 조회만 가능합니다. 매트릭스 테이블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테이블, 즉 공용 테이블에 여러 메뉴들의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공용 테이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테이블은 전용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고 현재 메뉴를 개발할 때는 메뉴별로 N개의 서비스 API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공용 테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하나의 공용 API와 테이블 재사용으로 개발 생산성 제고와 운영 비용 최소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소스 중에 서비스 유형을 제외한 로컬 테이블, 유저 디파인, 매트릭스 테이블을 선택하고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테이블입니다. 만들어 볼 메뉴는 거래처 등록으로 왼쪽은 카드 리스트, 오른쪽은 폼 패널, 즉 정보 수정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회 조건은 조회 구분 드롭다운 리스트, 거래처 구분 드롭다운 리스트, 검색어 텍스트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 메뉴 아이디, 메뉴 타이틀은 거래처 등록을 입력합니다. 페이지는 카드 리스트 탭 모디파이 인포 페이지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 영역에 조회 조건들을 생성합니다. 컨디션 익스플로러, 즉 조회 조건 탐색기에 있는 조건들을 검색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조회 구분입니다. 조회 구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검색합니다. 가장 마지막 항목을 선택하고 더블클릭하여 추가될 리스트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다음은 거래처 구분입니다.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고 더블클릭하여 오른쪽 조회 조건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은 검색어입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하여 오른쪽 조회 조건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조회 조건에 추가될 리스트는 완성되었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처리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표준 테이블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통합 거래 마스터를 선택하고 우측 버튼을 눌러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이 컬럼으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컬럼을 더 추가할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컬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컬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종사업장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단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눌러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네임과 디스크립션을 입력합니다. 기본 키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테이블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카드 리스트에서 사용되는 템플릿을 설정합니다. 타이틀은 파트너 언더바 CD, 서브 1은 CEO 언더바 NM, 서브 2는 BIGR 언더바 NO, 오른쪽은 파트너 언더바 NM을 선택합니다. 폼 패널의 폼 컨트롤도 수정합니다. 거래처는 텍스트 박스를 선택합니다. OK를 누릅니다. 메뉴가 완성되었습니다. 탭 타이틀을 변경하겠습니다. 폼 패널에서 보면 컬럼명에 따라서 컨트롤 자동 선택과 데이터 소스가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만약 위자드를 사용하지 않고 컨트롤을 직접 추가했을 경우 컨트롤 종류를 선택하고 데이터 소스 생성 후 매핑할 공통 코드 설정까지 해야 합니다. 이처럼 DFD는 약 2,000개의 컬럼에 컨트롤 자동 선택과 자동으로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고 공통 코드도 매핑해 줌으로써 화면 개발을 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2번 눌러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에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스낵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다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번에는 수정과 삭제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수정과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디파인 유형입니다. 조회 조건에 부서 코드가 있고 그리드에 부서에 해당하는 사원 번호, 사원명이 조회되는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쿼리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이미지 아이콘 툴바에서 유저 디파인 SQL 매니저를 실행합니다. 서버를 변경하겠습니다. 새로운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쿼리 에디터 화면이 열립니다. 기존에 만든 쿼리가 없기 때문에 항목이 비워져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상단의 쿼리 빌드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에 사원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사원 마스터를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이어그램으로 이동하고 보여질 컬럼을 체크합니다. 사원 번호, 한글명, 부서 코드를 체크합니다. 조회 조건으로 부서 코드를 넣기 위해서 웨어 조건을 추가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스키마 조회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 박스가 열립니다. F5 키를 누르거나 쿼리 실행 버튼을 눌러 쿼리를 실행합니다. 파라미터 화면이 열리면 OK를 누릅니다. 아래의 그리드 탭으로 이동하면 쿼리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쿼리 에디터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왼쪽은 쿼리, 오른쪽은 스키마, 아래는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 디스크립션에 사원 조회를 입력하면 쿼리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크리에이트를 눌러 쿼리 리스트에 신규 생성합니다.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메시지 박스가 열리면 Yes를 누릅니다. 이제 OK를 누릅니다. 위자드를 실행하고 유저 디파인을 선택합니다. 페이지는 베이직 그리드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사용자가 만든 쿼리 리스트 선택 단계로 넘어갑니다. 서치 버튼을 누르면 쿼리 서비스 매니저에 있는 쿼리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만든 사원 조회를 더블 클릭하면 선택한 서비스, 파라미터, 서비스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 반드시 더블 클릭을 해서 정보를 불러와야 합니다. 넥스트를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합니다. 앞서 쿼리문 웨어 조건의 파라미터명이 DEPT_CD이고 조회 조건 탐색기 컨트롤 중에 아이디가 DEPT_CD인 컨트롤이 있으므로 오른쪽 조회 조건 리스트에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즉 파라미터명과 조회 조건 탐색기 컨트롤 중에서 아이디가 같은 경우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넥스트를 누릅니다. 다음은 쿼리문에서 만든 파라미터와 매핑할 컨트롤이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이전과 같이 파라미터명과 부서 코드 컨트롤 아이디가 같으므로 자동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사원 정보가 조회됩니다. 이제 부서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부서의 사원 정보만 조회됩니다. 다음으로 매트릭스 테이블 유형입니다. 만들 화면은 조회 조건에 부서 코드가 있고 데이터 영역 상단은 마스터 그리드로 부서 정보가, 하단은 디테일 그리드로 마스터 그리드에서 선택한 사원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DFD에서 위저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 메뉴 아이디, 메뉴 타이틀은 부서 사원 관리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소스는 매트릭스 테이블을 선택하고 페이지는 버티컬 그리드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필드 매핑에서 공용 테이블에 매핑할 필드, 즉 컬럼 디스크립션을 입력합니다. 먼저 마스터에 해당하는 필드 디스크립션을 입력합니다. 부서 코드, 부서명을 입력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아래의 공용 테이블에서 사용될 컬럼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리셋은 아래의 공용 테이블에 사용될 컬럼들을 모두 삭제합니다. 오른쪽 상단 시너님스 버튼을 누르면 동의어 사전이 실행됩니다. 시너님스 딕셔너리 동의어 사전은 메뉴, 툴스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공용 테이블에서 사용될 컬럼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공용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컬럼 영역은 코드, 수량, 금액, 일자, 명, 텍스트가 있으며 코드는 15개, 명 15개, 수량 10개, 금액 10개, 일자 10개, 텍스트 2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공용 테이블 컬럼에 사용되는 개수가 보여집니다. CD는 15개 중 1개 사용, NM은 15개 중 1개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단 공용 테이블 컬럼 리스트에서 부서 코드는 조회 조건에 있는 부서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아 쿼리의 웨어 조건에 검색되는 컬럼이므로 유저 파라미터에 체크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디테일에 해당하는 필드 디스크립션을 입력합니다. 부서 코드, 사원 코드, 사원명을 입력합니다. 어플라이를 누르면 아래의 공용 테이블에서 사용될 컬럼으로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부서명까지 입력되나 부서명은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합니다. 또한 부서 코드는 마스터 그리드의 부서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아 검색되는 컬럼이므로 유주 파라미터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에 생성될 컨트롤을 선택하는 단계로 마스터의 파라미터로 사용할 컬럼과 조회 조건 탐색기에 있는 컨트롤 중에서 아이디가 같은 경우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즉 부서 코드 DEPT_CD와 조회 조건 탐색기 중 아이디가 일치하는 DEPT_CD가 있으므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매핑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앞에서 파라미터로 체크한 컬럼과 매핑할 컨트롤이나 데이터형을 선택합니다. 부서 코드로 사용될 컬럼 DEPT_CD와 조회 조건 부서 컨트롤과 아이디가 같으므로 자동으로 매핑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매핑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마스터 컬럼, 즉 부서 정보 DEPT_CD 컬럼과 디테일 컬럼명에서 유주 파라미터로 체크한 컬럼, 즉 사원 정보 DEPT_CD 컬럼과 일치하므로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따라서 리스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OK를 누르면 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부서 코드를 보이게 하기 위해 마스터 그리드를 선택하고 컬럼 설정을 클릭합니다. 부서 코드를 체크합니다. OK를 누르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부서를 추가합니다. 저장하고 저장한 부서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정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제 아래 추가 버튼을 눌러 사원을 추가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조회하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원을 삭제하고 저장하고 조회하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